의원 기사를 먼저 띄워요. 자, 윤상현 의원 기사를 먼저 띄워.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전에 한 발언입니다. 12월 7일 날 한 건데, 친윤 윤상현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 비겁하다.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당 모두의 책임이다. 여당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상현 보세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 오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국회를 다 완전 뒤엎어버렸다니까. 거기다 써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요게요 대법원 판례에 있다는 거야. 대법원 판례에. 요게 바로 김대중한테 적용시킨 거라는 거야. 김대중이 450만 달러인가 그걸 북한한테 갖다 준 거, 이런 거가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탄핵 뭐 내란죄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했어요. 오늘 국회에서.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윤상현 계엄령은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법률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으로 계속 내란이라고 저 정치꾼들이 계속해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법률도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야.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도 수사했던 분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요. 위 아래 앞뒤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되는 것까지도 다 진두지휘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슨 계엄령 선포했겠어요? 비장의 어떤 무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히든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러니까 야당이 미쳤냐 하고 막 떼창을 불렀다는 게 떼창을 오늘 국회에서. 자, 그 다음 윤상현 비상계엄 민주당 폭주와 연관 있지 않나? 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주를 하니까 192석으로 맨날 이거를 막 그냥 돌리니까 맨날 통과 탄핵 통과 뭐 최상병 통과 뭔 특검 통과 그 다음에 또 예산빵 통과 뭔 통과 이러니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로 저 192석에 한 50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냐. 저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뭐 국회가 국회가 출범한다고 해도 가지도 않잖아요. 대통령이 다 탄핵만 오지. 빵원 만들어 놓지. 주사파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비상계엄령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고 국정 운영을 할 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돈을 다 막아놓으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을 못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그리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걸 다 국민들이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것들을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론계를 장악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실제 원래 계엄령을 하려면요 방송계를 일단 거기 장악을 해야 돼. 방송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국회하고 선관위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 국헌 문란은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윤상현
이재명에게 정권 우리는 헌납할 수 없다. 나경원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다. 자, 그 다음. 미쳤냐? 윤상현이가 오늘 발언하는데 전두환 떼창을 부르고 고성에,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윤상현은 막 난리를 치는데 또 90도로 저기 사죄를 했어요. 또 저기 누구냐?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분노, 공포로 가득 찬 긴급 현안 질의. 오늘 국회에서 분노, 공포. 국회에서도요 오늘 완전히 전쟁터가 됐다니까요. 윤상현 의원 하나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오늘. 자, 그 다음. 그랬더니 윤상현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그랬더니 막 그냥 막 뭐 인터넷 어디고 막 여기도 보니까 카페고 어디고 이 사람 가만두나요?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이야, 이건 대통령 계엄 선포보다 더 세게 나갔다니까. 자, 한번 들어줘 봐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의 2탄입니다. 2탄. 자, 한번 보세요. 난세 영웅이 나타났어요. 자, 들어보세요.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은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저봐, 또 들은 거 봐.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96억입니다. 96억!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빵원인가? 빵원! 영원인가 아십니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가 아세요?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빵원! 영원인가 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 박성재 장관 빨리 나오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잘 들어봐요.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수도 갔고 언론사, 방송사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엄령이 진짜라면. 그러면 거기 언론사, 방송사는 다 군대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회와 선거관리 수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군대가 갔단 말이에요. 원래 언론사 여기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방송사를. 거기는 군대가 안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 이거야. 그 다음 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하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떠들지 마.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이인호 교수.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처벌 않지. 네, 이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잘 들어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들어보세요. 4, 5천만.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체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동체행위.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좋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 전두환아.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이야, 박수. 나 진짜, 야, 그랬어요. 윤상현, 이것들은 윤상현 국회의원 보고 전두환 난리가 나서 자 떼창을 하는데, 이야, 그리고 막 저렇게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눈 하나 깐따갖고 계속 쏴붙이는 거 보세요. 한번 더 들어봐. 진짜 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윤상현 의원 때문에. 진짜요. 진짜 들어봐요. 지금 12,000명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자, 봐요. 빨리 들어봐요.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은 폭주하는 수도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 보세요. 연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쭈물쭈물. 자, 그다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조용히 안 해?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돼 있습니까? 고위공직자 22명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이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수업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저 날강도들이 국회 특활비만 살린 거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군대 특활비 월급 그다음에 또 아동, 청소년 다 감액을 했는데 여기 봐봐요. 자, 국회 특활비만 살렸다는 거야. 그다음 대통령실,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을 삭감했다.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빵원.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요거 잘 들어요.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96억입니다. 96억.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빵원. 빵원인 거 아시죠? 빵원. 아십니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영원 빵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래요 빨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했어요.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 안 갔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여기만 갔어.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시죠? 이인호 교수.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처벌 않지.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처벌 않지. 네,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네. 2000년도 6.25 6.15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달러. 오늘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조용히 안 해.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야, 거기 해봐. 전두환 그거 해놔봐. 위다가 해놔. 하고 거수도 법률 이거 봐요. 야,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렇게 전두환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윤상현의 눈 하나 까딱도 않고 더 세게 몰아치는데 여기서 김대중. 이야, 씨.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인호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 교수야. 중앙대. 그럼 이재명이가 중앙대 출신이거든. 이인호 교수의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절대 대통령은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이거를 조목조목하게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사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걸 또 인용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게 하는지. 윤상현 잘한다 또 써.